여러분도 혹시 나는 60세만 넘으면 편하게 놀고 먹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 스트레스나 오랜 직장 생활에 지쳐서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직장 생활 초반부터 언젠간 조기 은퇴해야지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으며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딱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조기 은퇴와 딴 세상 같은 노후 삶. 막상 은퇴 문턱에 들어서 보면 그 이후의 일이 반드시 행복한 휴식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소속감 상실 등 생각지도 못한 폭병이 튀어나오곤 하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과정에서 겪거나 은퇴 후에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실제로 조기 은퇴를 했다. 큰 난관에 부딪힌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에 놀고 먹는다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나 가능한 환상인지 혹은 그 환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1. 첫 번째 사례 계획 없이 무작정 은퇴했다가 겪은 난관. 사례 1 김모 씨의 이야기. 김모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몸이 버틸 때 빨리 은퇴하고 놀며 살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 김모 씨는 회사 생활이 굉장히 고단했어요. 늘 야근에 시달리고 조직 내 정치 싸움도 지쳐서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죠. 한편으론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집 한 채가 있으니 충분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와, 이제부터 정말 내 세상이구나 싶었대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주말이 평일 같고 평일이 주말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힐링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죠. 자금 부족 문제 생각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빨랐고 퇴직금의 일부를 묶어둔 투자처 부동산, 펀드 등과 부진하면서 현금 흐름이 점차 나빠졌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회사에서 만났던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다 보니 새로운 인맥을 쌓기도 어려웠고 고립감이 서서히 찾아왔어요. 삶의 목표, 상실 자유롭기는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야 자동으로 일정이 주어지지만 이제는 본인이 전부 계획해야 하니까요. 김모 씨는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평생 놀고 먹기엔 내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조심해야 하다 보니 의료비 부담도 예상보다 컸어요. 결국 김모 씨는 아직은 내가 너무 일찍 그만뒀다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울 점 은퇴는 선택이지만 제대로 된 재무 설계나 라이프 스타일 계획 없이 덜컥 그만두면 즐길 시간보다 불안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회사 권고사직으로 예상치 못하게 조기 은퇴한 경우. 사례 2 박모 씨의 이야기. 박모 씨 61세는 원래 만 63세쯤 퇴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정상 그때쯤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회사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희망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사 합의 형태로 명예퇴직을 권유받게 되었고 박모 씨도 더 버티기 어려웠던 상황인지라 퇴사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두어 달 푹 쉬고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취업시장에서 60대 초반이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수십 군데 이력서를 내봤지만 면접 기회도 충분히 얻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은퇴이다 보니 재정적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정년까지 일한다면 몇 년간 더 모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던 돈이 갑자기 공중분해된 느낌이었죠. 여기에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된 연금이 두둑한 것도 아니다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자신이 가진 경력을 살려 작은 개인 사업을 해볼까 고민했는데 그 역시 만만치 않더랍니다.
노후 자금을 대거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희망 없음이 되니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야, 나 요즘 집에만 있어서 미치겠다. 내가 벌써 할 일 없을 줄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배울 점 원치 않아도 불시에 찾아오는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 나오는 은퇴는 심각한 재정적, 정서적 위기를 불러옵니다. 3. 세 번째 사례 나름 철저한 은퇴 플랜을 세웠지만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진 경우. 사례 3 이모 씨의 이야기. 이모 씨 58세는 굉장히 꼼꼼한 성격으로 은퇴 전에 재무 설계 전문가까지 찾아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정도였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매달 어느 정도는 생활비가 나오도록 미리 계산을 해뒀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일부를 월세로 돌려 수익을 얻을 계획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선 계획대로 착착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은 주기적으로 오르내림이 큰 데다 공실이 생기면 월세 수입이 뚝 떨어집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100만 원씩 들어오겠지라고 예상했는데 어느 순간 빈집 상태가 몇 달씩 이어지니까 부동산 관리비와 세금이 오히려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해지니 생활비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면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식료품비,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등에서 예상외로 지출이 커지다 보니 이 정도면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에 코로나 시기에 의료비 부담도 느닷없이 증가하고 체력도 점점 떨어지니까 병원 신세 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모 씨는 현재 내가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 토로하고 있죠. 결국 조기 은퇴보다는 더 다니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은데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예요. 배울 점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노후가 되면 의료비, 가족 부양비, 물가 상승 등의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원활한 현금 흐름 확보 방안을 여러 겹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4. 조기 은퇴를 둘러싼 맹점과 현실 체크.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 은퇴 자체가 행복 혹은 불행으로 단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죠. 재정적 준비의 장벽.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적 사회적 고립. 회사라는 조직을 떠난 후 생기는 소속감 단절 문제가 큽니다. 인간관계가 축소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부족. 이래서 오는 성취감이 사라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은퇴는 직업생활이 끝난 종착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삶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소득원 구축,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외에도 부동산, 금융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등 복수의 소득원을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은퇴 시점 늦추기 혹은 점진적 은퇴 고려. 회사에 다니기 너무 힘들다면 완전 은퇴 대신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 전환을 통해 좀 더 유연 근무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 후 아예 쉬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자문 역할 등으로 적당한 수익과 사회적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평생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많으니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소속감이 생기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건강 관리와 보험 체크, 운동, 식습관 개선, 정기검진 등은 은퇴 전에 미리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소비 지출 계획, 은퇴 후에는 절약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나 엑셀, 가계관리 앱 등을 활용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6. 마무리하며 행복한 은퇴를 위해 지금부터의 준비가 필수. 60세에 놀고 먹을 수 있다는 환상적인 말은 누구든 한 번쯤 꿈꿔볼 법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상당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은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무 계획은 은퇴 후 충격적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퇴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재무 설계, 취미나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건강 관리가 삼박자를 이루면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도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도적인 대비입니다. 나중에 은퇴 직전에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라이프 스타일과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또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분들은 조기 은퇴가 크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한편 이미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활동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나는 이 상태로 10년, 20년 후에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적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퇴의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든 제대로 된 준비와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례들이 여러분께 막연히 놀고 먹는 은퇴가 아닌 현실적이고 행복한 은퇴에 대한 작은 힌트를 드렸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두시면 언젠가 맞이할 은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을 거예요.